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예.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회 필수 비타민이 되고 싶은 경기도 의원 이병숙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곳 수원시의 영통구에 있는 망포 1, 2동 그리고 영통 2, 3동의 도의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11대에서 그 수원시 시의원을 우선 역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의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경기도의 필수 비타민 이병숙 의원님이십니다. 영통 2, 3동, 망포 1, 2동이면 여기 OBS 방송국에서 멀지 않네요. 그렇죠. 의원님.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그러게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동네 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노동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 계셨다고 하니까 네. 아,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겠구나 싶은데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의원님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캠프 그리브스는 예전에 그 주한미군이 있던 곳인데 그게 경기도로 반환이 됐어요. 아, 네. 예. 근데 여기를 그냥 단순한 미군의 주둔지였던 곳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여기는 역사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북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또 관광의 아주 명소로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곳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고 지원도 되고 운영도 되고 해야 돼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하나 얼마 전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조례가 그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캠프 그리브스 원형이 보존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캠프 그리브스가 또 그 세계적인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견인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예술가나 도민들이 또 다 같이 참여해서 또 평화 예술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네. 이거 의원님 활동 사항과 관련된 건데 캠프 그립스면은 이게 저 경기 북부 비무장지대 그렇죠. 옆에 네네. 여기가 파주인가요? 연천 네네, 파주죠. 그렇습니다. 네네. 의원님은 수원이신데 왜 파주 얘기가 나오지 그랬거든요. 근데 숙박 시설도 있어요. 경기도니까 네네네. 도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원형을 보존한다는 거는 미군 캠프에 있었던 모든 시설을 그대로 둔다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장교 숙소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네. 펍도 있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또 아카이브나 그리고 장교 숙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 민간인들이 가서 거기서 아이들과 같이 병영 체험도 할 수 있고 예,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많이들 이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철거하자 해서 다 걷어내고 뭔가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근대문화유산처럼 네네. 보존하는 문화공원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 관련 조례를 의원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영통구 도심에 대규모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데 이 이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요.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 그 영통 2동에 그러니까 자원 해수 시설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건데 네. 사실은 폐기물 소각장의 역할을 하는 게 지난 2000년에 이제 설치가 됐어요. 네. 여기서 그 수원시 전체의 그 쓰레기 또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까지 600톤의 쓰레기를 소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2020년에 네. 검은 연기가 막 나오고 하면서 주민들이 더 불안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설이 사실은 15년이 지나면 폐쇄가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구 연한을 지났는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너무 낙후가 돼가지고 이걸 아주 그 당장 폐쇄를 해도
아무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불안하고 계속 수원시에 민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새로 폐쇄 이전을 하기로 하고 이전을 하면 폐쇄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이 이전지를 한 3군데 정도 후보지를 지금 수원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통구 도심에 있는 폐기물 소각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고 네. 그럼 원래 있었던 자리는 또 다르게 활용이 되겠네요. 그래야죠. 그런데 이게 이전을 해도 거기서 또 이 검은 연기를 뿜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세계적인 사례나 이런 거를 많이 검토를 해보니까 네. 네덜란드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소각열을 이용해서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그 지역 난방에서 약간의 소각열을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소각열을 100%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판다든지 그리고 또 소각재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소각재 역시도 100% 이용해서 뭐 아스팔트나 이런 도로 건설을 할 때 도로의 재료로 쓰인다든지 아주 굉장히 그래서 그 거의 99.9%를 그 재활용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새로 짓는 시설은 그렇게 만들어서 그 환경 보호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연기나 이런 것을 피해보는 사례도 당연히 없어야 되고 자원도 100% 재활용될 수 있게 설치돼야 된다. 이제 그게 제 주장 사항입니다. 네, 아우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 경기도 의회에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이제 또 우리가 골목길 민생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의원님 활동 지역이 수원시 망포동. 네. 있었잖아요. 망포형 일대의 골목형 상점가 네. 이거를 지정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목형 상점 가면은 골목에 있는 그 노포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걸까요, 이게? 그 국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그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국가에서 전통시장 만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고 그 골목형 이렇게 그 먹자골목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예. 지원이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이 전통시장 예. 쪽에만 편중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정책이고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망포역과 그 영통역에 크게 먹자 골목이 2개 정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영통역은 이미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망포역은 지정을 못 받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또 거기 있는 주민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좀 더 골목형 상점가들도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가면 쓰잖아요. 네. 그게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쓸 수 있지 않나요, 보통? 원래는 못 쓰게 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 오. 그래서 그 온누리 상품권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발행하고 이제 뭐 나눠준다든지 할인해 준다든지 네네. 해서 그 상품권을 사게 되는데 전통시장밖에 이용이 안 돼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공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지역의 상점에서는 그것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건 마케팅이나 뭐 그 매출이나 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일이네요, 이게. 이병숙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경기도 전반적인 의정활동, 또 지역구의 의정활동, 환경과 관련된 의정활동 좀 골고루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서 직접 보고 느낀 민생 현안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민생 현안이 아주 많지만 아주 요새는 그렇죠. 요새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저희 지역
자꾸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네. 저 역시도 주목하고 있는 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안타까운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그 배달 노동자들이 뭐 배달 급하게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다가 뭐 크게도 다치고 작게도 다치고 네. 그런 사고는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일용직 노동자로 투잡 형식으로 하다가 그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나 뭐 또 갑자기 배달하다가 심정지가 일어난 사고 네, 이런 네.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하는 얘기에 우리 플랫폼 노동자분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요거 이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하는 민생의회, 오늘 수원시의 이병숙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민생의회 이병숙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 우리가 4부 끝날 때 플랫폼 노동자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사고가 나고 사망하고 이런 기사들 부지기수로 보는데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플랫폼을 통해서 어딘가에 배달 음식을 팔거나 물건을 팔 때 이 수수료 때문에도 고민들 많으시더라고요. 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 플랫폼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풀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이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사회적 법망에서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서 되고 있기 때문에 1인 사업자로 네, 등록을 네. 하게 되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법망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노동법을 하나도 혜택을 못 받으시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법망부터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네. 그거는 이제 제 일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국회에서 없어서 해야 국회에서 되는. 해야 되고 네. 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노동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제가 애써야 되는 게 이제 제 역할이고 그 경기도 의원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일단은 자꾸 다치고 그러니까 좀 안전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노동자들에게 좀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보호 장비들 네. 헬멧이라도 하나 더 나눠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좀 그럼요. 그런 걸 예. 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치니까 좀 산재 보험 역시도 산재에 좀 적용이 될 수 있게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모색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좀 고통을 좀 상담해주고 고통을 좀 해결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를 좀 운영할 수 있게 저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복지나 뭐 재정 지원 같은 거 거의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그걸 좀 할 수 있게 좀 제가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려운 길이에요. 예. 이병숙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위로가 되는데요. 진짜 그런 기사들 보면 마음은 아픈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기가 일쑤인데 말씀하신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네. 플랫폼 노동자분들 사실은 사장님들 1인 사업자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의원님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저희가 좀 드려볼게요. 수원시 의원을 먼저 하시고 지금 도의원으로 초선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정치인이 되셨는지 저희 나오시는 분들께 여쭤보는데 정말 10인 10색이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면. 저는 뭐 젊었을 때부터 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른바 뭐 운동권이라고 불리우는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제 노래 운동을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고 네. 그리고 뭐 사는 것도 소상공인이나 또 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의 고충들에 대한 많은 공감, 당사자로서의 공감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뭐 노사모라든지 그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좀 국가 정치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정치계에 입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직접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수원시 비례대표 시의원, 지금은 망포 영통 지역의 경기도 의원이신데요. 보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거고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뭐 예산의 편성권 예산을 하는 거는 이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대통령의 권리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하는 거고 네. 그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건 의원의 역할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예산 편성한 사업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은 주민인데 주민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자기네가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래서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원 대신에 네, 네. 그리고 주민이 대신 주민자치회나 이런 곳에서 직접 그 일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많이 더 확산될수록 좀 그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그런 걸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인 공무를 감사하는 거네요. 그럼 시민들이. 직접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의 한 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직접 뭐 사업 제안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쓰여진 걸 보면서 검토하는 것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안 그건 돼요. 아니고 예. 그건 의회에서 예, 하고. 그거는 의회에서 아하. 하고. 예. 그러면 이거는 이 예산에 이런 사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고 정책 제안을 보통 많이 하겠네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나 네. 아니면은 뭐 그 엽서나 뭐 이런 걸로 제안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그걸 보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하고 사업을 입안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각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게 주민축제, 주민축제, 동축제, 그리고 네. 무슨 손바닥 정원에서 정원 만든다든지 아. 아니면은 무슨 뭐 자전거 길 뭐 그런 거 교육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구석구석 어쨌든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도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은 굵직한 걸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 의원님께서 이제 시의원 하시고 나서 경기도 의회에 딱 들어가실 때 뭔가 마음에서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 하고 그런 공헌한 공약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살아온 이력이 그 소상 치킨집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리고 뭐 학습지 교사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제가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 그런 걸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뭐 제가 처음에 공약으로 했던 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골목형 상점과 지점을 통해서 좀 네. 장사 안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또 학습지 노동자도 그 1인 사업자거든요. 아, 맞아요. 그분들도 노동법 네네네.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좀 단체를 구성해서 네. 그 당사자 협의체 정도를 구성을 해서 같이 좀 자기 노동 그 권리 보호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하겠다.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의원 경기도에 4년 동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다행히 이제 하반기에는 네. 후반기에는 경기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좀 바라보고 이걸 좀 해내면서 저 경기도의회 의원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저도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권익보 이거 좀 잘해주세요. 의원님 프리랜서들의 권익보. 네. 아 의원님께서 직접 그렇게 치킨집도 해보시고 학습지도 해보시고 교사도 해보시고 관공서에 비정규직으로도 일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분들이나 골목형 상점 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더 관심이 있고 이게 보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최근에 발의하신 조례안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의원님? 예, 요새 그 발의한 지난 회기에 그 통과된 조례인데요. 네. 경기도 조정 교부금 배분 조례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시군에 돈을 쓰라고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결산을 하면 네. 그 다음 해에 경기도 예산으로 빨리 남은 금액이 들어와서 그게 다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거로 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의 흐름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바꿨어요. 그리고 또 문구가 너무 어렵다거나 한문으로 돼 있어서 아니면 네. 자꾸 반복되는 규정으로 된 그런 걸 좀 간결하게 좀 조례를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조례가 이제 좀 지방 재정을 좀 자율성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또 재정 민주주의 그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그 시민 참여 예산 네네.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좀 네.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방법을 계속 연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을 할 때 차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와야 되는데 다음 연도로 가면 아무래도 안정성이나 자율성이 침해가 된다. 그리고 문구가 어려운 걸 쉽게 바꾸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항의를 하지.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의원님께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캠프 그레이브스부터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전방위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기후니까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네요. 출연하는 모든 의원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게 단순히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저희가 그렇게 보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또 의정 활동과 어떻게 연계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기후 문제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추석 연휴 때까지만 해도 그 한 여름 겨우 기후였었고 맞아요. 진짜 이게 여기 한국이 아니고 한국도 아주 동남아가 돼버리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큰 걱정도 다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전문가이신 그 서울대 남성현 교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3년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주 기후 재앙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적극적인 정말 온 국민, 온 세계인이 다 공감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경기도 의회에서 ESG 경영, ESG 네. 그거에 대한 연구 단체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뭐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하반기에는 그 물산업 그러니까 그 물의 그 문제도 너무 심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의 오염이나 또 물의 이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심각하고 하고 있어서 물산업 관련해서도 뭐 토론회나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아까 쓰레기 소각장 얘기하신 것도 결국 이 환경과 관련된 정책 그렇죠. 활동이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ESG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이미 연구회 모임을 네, 하고 연구를 계시는 하고 거면 있습니다. 오늘의 기후에서 굳이 막 더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그럴 필요가 없네요. 네. 그 내일부터 또 저희가 주말이에요. 네. 또 뭐 다음 주에는 1일, 3일 징검다리 휴일도 있고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나들이 장소, 뜻깊은 행사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뭐 기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도심 숲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공약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무 심어서 이제 탄소 좀 흡수를 해서 탄소도 감축하고 그리고서 열섬연성을 좀 완화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영흥숲을 사실은 제 임기 중에 그게 조성이 됐습니다. 영흥수목원이요. 예, 영흥수목원이요. 예. 거기 저도 자주 가곤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식물도 정말 다양하게 많고 나무도 많고 해서 산책하기 정말 좋고 요즘은 좀 저녁 때는 그래도 서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같이 가시면 정말 산책하기도 좋고 또 사계절 뭐 언제나 가도 좋은데 또 요새는 또 가을이라 좀 있으면 단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단풍 구경하러 또 가시고 또 피톤치즈도 또 다른 곳에서 많으니까 거기서 운동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길 빕니다. 수원이 보니까 수목원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예. 지난번 시장님이 애쓰셔가지고 아, 중점적으로 두고 도서관과 수목원. 수목원을 예. 나무와 책을 네. 네, 나무를 베서 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오늘 의원님 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고 싶은 것. 그 이병숙 의원님 오늘의 기후 방송하시면서 시작할 때 막 떨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근데 이 방송에서 제일
고맙거나 누구야 나 방송 나왔다고 제일 얘기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저를 도와주는 김인경 정책지원관님 이 자리에 정책지원관님. 계신데 네. 저의 정말 손과 발이 돼서 제 생각을 다 직접 발언해 주시는 분이 저희 지원관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관이 제일 네.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경기도 의회에는 정책 지원관님들이 계셔서 도의원 2분당 1분씩 정책 지원을 해주고 계신다고 해요. 오늘 40분간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그 진행자님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 전체에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저는 여태 지금까지 인터뷰한 문제들 그 뭐 기후 변화나 네. 소상공인 문제 또 뭐 지역의 현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청취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이 경기도 모든 시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네. 공정한 환경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은 경기도 만들어 갈 거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좀 응원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 그래도 7077님이 새싹 문자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주변에 많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늘 조마조마한데요. 이병숙 의원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작은 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밀라노 3580님이 이병숙 의원님 활기찬 음성 반갑습니다. 으쌰으쌰 멘탈이어야 힘든 의원직도 빠샤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음성이 밝고 힘차신 분들이 특히 더 반갑습니다. 그러셨는데요. 그래요. 진짜 저도 인터뷰하면서 막 힘이 많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병숙 의원님 오늘의 기후에서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을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랑하시고 싶은 의정 활동 있으면 언제든 오늘의 기후에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방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